서상목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미국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으로 인한 무기력함을 보여주므로 바이든이 후보를 사퇴하고 민주당이 또 새로운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본물 터지듯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 박사께서 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TV 토론의 여파가 네.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네. 우선 이제 여론조사인데요. 네. CNN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토론 전에는 거의 같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토론 후에 바이든이 41%, 트럼프가 49%, 그러니까 8% 차이죠. 이게 뭐 굉장히 큰 겁니다. 맞네요. 그리고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소위 그 스윙 스테이트 예. 7개에서 거의 다 지는 걸로 나오고요. 심지어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우세했던 버지니아, 미네소타, 뉴멕시코 이런 데서도 트럼프한테 이제 밀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기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비상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이제 후보 사퇴론이 수그러지질 않고 자꾸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네네. 미국 대통령 선거 한 2년마다 하원 의원 선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모든 하원 의석이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10석을 쥐고 있는데 공화당한테 이게 이제 회복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고 상원은 지금 딱 반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해가지고 캐스팅 보트를 던져서 그나마 이제 유지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흔들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잘못하면 대통령, 하원, 상원 전부 다 이제 공화당이 이게 접수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대법원도 지금 6대3으로 보수가 유리한데 미국은 이제 대법관의 임기가 평생입니다. 본인이 사퇴를 하든지 사망을 해야지 다음 사람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수로 굳어지는 그래서 제가 많이 인용을 하는 에코노미스트지도 이번 주 톰 뉴스가 톰 뉴스가 바이든이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항상 자기가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퇴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이제 위선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측근들이 그동안 건강 상태를 숨겨왔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도 하고 있고 또 바이든이 30살에 상원의원이 됐거든요. 지금 82살이니까 52년간 상원의원, 부통령 뭐 하면서 그 미국의 정치의 상단에 있었죠. 그 이제 뭐 은퇴해도 사실 되는 그런 나이인데 그거를 또 지적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1940년생 이 미국 정치를 지난 30년간 지배를 했다. 바이든이 42년생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47년생이고요. 그러니까 둘 다 47년, 46년? 46년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46년, 42년. 그래서 바이든만이 아니고 트럼프도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후보 사퇴를 할까요? 그 후보 사퇴 압력은 굉장히 강해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민주당 하원 의원 3사람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이드 도켓이라고 텍사스 주의 민주당 하원 의원이고요. 그리고 그리 헬버 아리조나주의 하원 의원입니다. 그리고 세스 몰턴 매사추셋의 하원 의원인데 이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뭐 조지 워싱턴 얘기도 하면서 이제 스스로 물러나시라 이런 얘기를 했고 네. 또 앞으로 상황이 나빠지면 또 한 25명 정도의 하원 의원이 비슷한 행동을 할 거라고 이렇게 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오하이오 주에서는요. 예. 대선 후보 등록을 8월 7일까지 해야 된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죠. 예, 예. 그래서 후보 교체를 하면은 그때까지 해야지. 예. 그렇지 않으면은 오하이오 주는 후보가 민주당은 내놓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바이든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네, 지금 그래서 토론 얼마 후에 이제 가족 회의에서 사퇴를 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고 특히 뭐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후보 사퇴를 반대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바로 어저께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네. 7월 5일 날 그 ABC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인데 네. 여기서 아주 강하게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네. 트럼프를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이 들면 물러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네, 네. 그랬더니 전능하신 신이 내려와서 네. 그렇게 하라고 할 때만 나는 물러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뭐 이거보다 더 강하게 부인을 할 수가 없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지난달 27일에 제가 TV 토론 네. 실수를 했는데 네, 네. 그때는 굉장히 내가 코로나 걸렸는가 의심할 정도로 네. 감기가 심했다. 아. 그래서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네. 그렇지. 그런데 평소 실력이 아니다.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 바이든이 물러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TV 토론은 9월 10일 날 ABC가 또 주관한 TV 토론이 있는데 네. 그때 되면 점점 이제 시기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바이든이 사퇴를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 등록이 8월 7일까지인데 진짜 시기가 네. 아주 차이 남아 있는데 이런 상황인데 만일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뭐 어떤 이유로든 사퇴를 한다면 그럼 중요한 건 누가 또 대통령 후보인가가 또 관심사인데요. 전망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후보 사퇴가 하더라도 좀 늦게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은 게 이제 부통령이죠. 네. 카멜라 네. 해리스인데 이분이 하면은 이제 지금 정치 자금 모은 것도 바이든 해리스 이런 이름으로 모금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쓰면 되고 여러 가지로 좋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그렇게 인기가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바이든 정책 중에서 제일 공격을 하는 게 그 멕시코 국경에서 그 이민들 들어오는 네, 거를 그 부분에 막지 많이 못했다는 하고 건데 있죠. 네. 그 책임을 부통령한테 줬어요, 바이든이. 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이제 후보가 되는 경우에는 민주당의 지금 바이든 정부의 가장 약점이 더 부각될 수 있는 정면으로 공격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는 위닝 카드가 네.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주지사들 가능성을 얘기를 했어요. 네네. 켄터키 주지사, 미시간, 예, 캘리포니아, 언급하셨죠. 일리노이스, 뭐 콜로라도, 펜실바니아. 그래서 주로 주지사들이 예. 이 사람들이 되게 재선 주지사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예. 괜찮은 자질이 있는 사람은 있는데 이 중에서 선두주자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네. 이게 신인을 내세워가지고 예. 그 노련한 트럼프를 과연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새로운 카드가 하나 생겼어요. 예. CNN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저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 미셸 네. 오바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인기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하고 오바마를 했더니 오바마가 무려 50%가 나오고 네. 트럼프가 39%, 그러니까 네. 11%를 앞서는 것으로, 네. 그러니까 압승한다는 얘기죠. 예. 근데 대신 이제 미셸 오바마 대신에 아까 이제 해리스를 넣었더니 예. 45대 47, 트럼프한테 2% 지는 걸로 이렇게 네, 네. 나옵니다. 예. 그래서 미셸 오바마가 이제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이건 역시 바이든이 이제 사퇴하지 않으면은, 네. 이거는 카드를 쓸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저는 하나 생각이, 바이든이 사퇴를 안 하면은, 네. 지금 해리스를 그대로 부통령에 해가 이건 필패를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부통령으로 해리스 대신에 미셸 오바마를 선택을 하면은 네. 좀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그 흑인들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인데 네. 이번 선거 이상하게 지금 흑인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확실한 흑인인 미셸 오바마가 예. 부통령 후보가 된다고 하면은 예. 그런 거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흑인들이 그 공화당 지지하는 또 이유 속에는 너무 세금을 많이 걷는다 뭐 이런 면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그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 미셸 오바마가 쓴 그 비커밍이라는 그 대통령 부부 자서전이 있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예약 판매만으로도 이미 아마존 1위에 오르기도 했었고 저 또한 읽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그 미셸 오바마에 대해서 좀 더 좀 자세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미셸 오바마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네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지적하신 그 비커밍이라는 예. 책이 무려 1150만 부가 팔렸다고 네, 해요. 네, 예. 그리고 이걸 또 오디오북으로 만들었는데 네. 그걸로 해서 뭐 그래미 상까지 이렇게 받는 예, 대히트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셸 오바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1964년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년에 60세죠. 네. 오바마보다 3살이 어린데 네. 그 로펌은 오히려 선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람은 그 흑인 중산층보다 약간 아래 네. 그런 가정 출신입니다. 네.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네. 프린스턴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는데 거기서 우등 졸업해 수마 쿰라우드라 해가지고 그 이제 미국의 대학 졸업자들한테 상을 주는 게 있는데 네. 그걸 받고 하버드 이제 로스쿨을 가서 오바마나 마찬가지로 하버드 로스쿨 출신이고 네. 변호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 법무법인이 상당히 유명한 데라는데 시드니 어스틴이라는 데서 네. 먼저 미셸 오바마가 근무를 하고 그 후에 이제 오바마가 근무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나가지고 1992년에 예. 결혼을 했으니까 벌써 한 30년 됐네요. 네. 네. 그리고 딸이 현재는 딸만 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2022년에 실시한 미국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네. 미셸 오바마가 바이든을 10%나 앞섰어요. 그랬었군요. 네. 네. 근데 이제 자기는 정치 안 한다 이랬죠. 네. 왜냐하면 이제 오바마 입장에서는 네. 바이든이 자기 부통령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자기 이제 부통령한 사람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면은 네. 좀 입장이 난처해지죠. 네. 네. 그래서 자기는 출마 안 한다 선언을 했고요. 네. 그때 이제 그 해리스하고는 뭐 20% 이상 이렇게 격차가 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셸은 남편이 정치 활동하는 동안에 계속 이제 법조계에 남아 있다가요. 네. 2001년에는 시카고 대학 부속 병원의 그 대외 협력 담당 부원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예. 그리고 남편이 이제 대선 출마하면서 이제 그 부원장직을 사임을 하고 선거운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같이 다니면서 오바마도 연설을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아주 대히트를 쳐서 네. 오바마가 2번 대통령이 됐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분 시절에는 어린이 이제 비만 문제에 대해서 예. 굉장히 캠페인했는데 이거 굉장히 이제 성공적이었다고 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굉장히 소탈하고요. 예. 그 퍼스트 레디들이 이제 옷을 뭐 입느냐 이런 게 네. 이제 문제가 되는데 굉장히 그 대중 브랜드 네. 싼 옷을 가지고 이렇게 품위 있게 네. 패션 감각에 이렇게 뛰어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검은 제클린이다 뭐 이런 네. 별명이 있을 정도고요. 키가 180cm랍니다. 여자 굉장히 크죠. 네. 다행히 이제 오바마가 189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둘이 이제 굉장히 키가 크고 그래서 지금 딸들도 둘이 굉장히 키가 크답니다. 그렇군요. 엄마 예, 아빠가 예. 키가 크니까요. 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를 뭐 철학만이 아니고 네. 인간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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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그 토론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네. 그 TV사에서 토론 프로그램에 사회를 의뢰받을 정도로 네. 실제 하진 않았지만은 네. 아주 핵심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하는 네. 능력이 뛰어난다 그래요. 네. 거의 뭐 프로페셔널 앵커 아, 네. 수준이라고. 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런 자격을 갖춘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그 이분이 이제 나서면은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자연히 뒤에서 이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주력자가 그리고 이제 되겠죠. 오바마 선대 아직도 인기가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큰 힘이 되고 네. 그래서 미셸 오바마를 완전히 바꾸든지 네. 그 바이든이 이제 고집을 해서 유지를 한다 그러면은 네. 오바마를 부통령 후보로 영입을 하는 게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카드가 아닌가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미셸 오바마 입장에서 전에 왜 힐러리 네, 여사가 네. 대선 출마했잖아요. 네. 네. 근데 출마하기 전에 힐러리 여사는 상원의원도 했었고요. 네. 국무장관도 했었죠. 네. 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미셸 오바마는 그런 공직을 맡은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는 사실 그냥 대통령이 즉각 출마하는 것보다도 네. 이렇게 부통령을 한번 하고 적어도 후보라도 하고 이번 승패와 관계없이 네. 네. 그렇게 되면은 2028년 대선에서는 상당히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민주당 후보가 만약 후보가 교체가 된다면 공화당에서도 교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에코노미스트도 이제 1940년대가 네. 정치 현역에서 이제 물러날 때가 됐다. 예. 30년간 이걸 지배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미셸 오바마나 네. 아까 얘기한 그런 이제 젊은 그 주지사 중에서 네. 대통령 후보가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된다 그러면은 네. 공화당에서도 야 이거 트럼프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공화당이나 트럼프 캠프에서는 바이든이 그냥 나오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 그 바이든이 없어지고 네네. 젊은 사람 나누면 이제 트럼프가 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바뀌질 않기를 바라는데 바뀌면은 그쪽도 이제 세대 교체론이 자연히 나올 것 같은데 뭐 아시는 대로 바이든도 이렇게 버티는데 네. 트럼프는 전혀 안 하죠. 절대 네. 후보 사퇴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아,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참 이 대목에서 정치인들의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가를 다시금도 생각하게 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군요. 네, 지금까지 또 좋은 견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